안녕하십니까. 레스모TV 뱃사부 배진아입니다. 오늘은 돈깡으로 유명하신 강민우님 모셨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경제 채널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돈깡이 알고 하는 투자의 제 실명은 강민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아니, 돈깡님 그 조회수를 보면 엄청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찐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못 찍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촬영을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저희 채널 봐주시는 분들한테 조만간 빨리 다시 돌아가서 재밌는 거 많이 찍으려고 해요. 그렇군요. 요즘 뭐 책 때문에 바쁘신 거 아닌가요? 네, 책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팀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휜 게 아니고? 허리가 이제 휘어서 이제 좀 아파가지고. 이제 직원들 다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고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자꾸 사업이 커지다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투자로도 성공하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성공하시고, 또 뭐 사업가로도 이제 뭐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존처럼 제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처럼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데. 네, 맞아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 그래서 거의 못 보긴 하죠. 이제 그럼 이제 장기 투자로 반쯤 정향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 한 수 배우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트레이드는 잘 못하지만. 저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시니까. 트레이드는 내가 오늘 집중으로 저도 좀 물어서 좀 배워보고, 나중에 또 장기 투자 한점 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많이 배워야 또 저희 직원 먹고 살.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직원들 월급들 뭐 투자해서 또 주기도 하죠. 투자해서 아니 뭐 이렇게 법인 자금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요즘은 그럼 장중에는 참 매매를 잘 안 하시나 보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안에서 시장 안에서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던 시기는 꽤 됐죠. 한 몇 달은 거의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거래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달을 했으면 다 깨지는 장 아닌가요? 시장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안 하신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으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알파를 가져가는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과 동시에 뭐 아예 지금 거래를 못 하는 거죠.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할 상황이 안 된다.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장세에서 물론 장기 포트폴리오는 망가질 수 있지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조금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기회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아쉽지만 제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도 올해는 어쨌든 뭐 매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뭐 전반적으로 뭐 트레이더로서 시장이 좀 어땠고 매매는 어땠는지. 매매 자체는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초에 아무래도 장세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기간에 사실 꽤 많은 수익들이 났고 어느 정도 1년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수익들이 사실 1년에 한두 달에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1월, 1, 2월 대출 좋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정해놓고 뒤엔 사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많이 덜어내기도 하고 또 공격적인 투자 방식에서 조금 더 중립을 지키는 이제 수익을 잘 지켜내는 전략으로 운용을 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연초에 벌었던 수익을 최대한 잘 보존하는데 올해가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근데 연말까지 제가 만약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벌어놓은 걸 또 많이 손실 보는 구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트레이딩을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오히려. 장 안 좋으니까. 제가 여기 찍으러 오기 전에 마침 또 제 주변에 이제 뛰어난 트레이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는데 되게 역동적으로 거래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네. 그렇겠죠. 시장에 또 먹을 것들이 다 또 있으니까요. 네, 요즘 막 변동성이 막 오르내락 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요즘 트레이드 하신 분들이 코인으로 갔다는 얘기 많이 들었네요. 혹시.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크립토 시장에 많이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고 주변에도 많이 들어간 내용들을 봤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24시간이 마켓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시장이 물론 이제 수익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이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서 마켓이 안 끝난다는 건 저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0만 원으로 시작을 20대 초반에 시작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20살 때 실제로 시작을 했고요. 500만 원은 뭘로 만들었죠? 어떻게 일하셔서 아르바이트? 아니면 네, 맞아요. 아르바이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제 20살 때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벌었던 그 금액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못해가지고 한바탕 하고 싸우고 잘렸어요. 왜 상사랑?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때는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못해먹겠다. 그래서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직원들 상사들은 그랬을 거야. 지금은 해도 못 버려먹겠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 잘못이거든요. 그분은 잘못이 없죠. 저는 시키는 걸 제대로 못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원래는 재수를 하려고 이제 학원 비용을 벌려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랑 또 비슷한 면이 있네. 저도 재수할 동안 또 학원비 벌어가지고 댕기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재수 삼수까지 했구나. 다 나온다 이제 흑역사. 저는 그래서 결국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요? 네, 이제 돈을 벌고 그걸 재수를 해야겠다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돈으로 내가 재수를 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머리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걸로 한 2년 뭔가 잘 해볼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리스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나오잖아요. 네. 의사, 변호사, 뭐 치과 의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이제 막 나오는데 그건 이제 모두 그 지난날의 그 인구의 시간을 직업으로서 보상받는 직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고 이거는 내가 다 할 수가 없겠다. 나는 동네 형들 따라서 카센터 가서 튜닝샵에서 일을 배울까? 이제 그때 그런 형들이 이제 카센터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도 어차피 집에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니까 대학도 가봤자 누가 등록금 내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마침 그때 누나가 증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돈을 좀 잘 번대요. 이제 돈을 많이 버시면 또 깨질 때도 확 깨지는데. 그렇죠. 이제 여의도에 있는 그 트레이딩 부서, 이제 그때만 해도 트레이딩 부서라는 게 프랍 트레이더들의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부서에 속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업이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보고 근데 이건 또 내가 거기 다 엘리트 집단이니까 이거 내가 못 들어가겠다.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프랍은 원래 거의 탑 엘리트들이 이제 운영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고유 자산을 운영하는 걸 프랍이라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거의 프랍에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다른 데서 엄청 운영을 잘 해야 그렇죠. 프랍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직업이구나.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려던 찰나에 이제 그냥 또 주식 투자라는 거에 이제 갑자기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돌아갈까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라는 그때 당시에 팍스넷이 굉장히 팍스넷이 이제 유명했으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돈을 막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어떻게 하루아침에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저 사람 잔고에 저렇게 찍힐까 빨간색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20살에 제가 그 내용을 볼 때는 이거는 합성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루에 저런 돈을 벌어? 아니겠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이제 막 내역들을 보고 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 시장에서 알파가 있구나. 굉장히 그분들의 단순 그 몇 줄 안 되는 글을 보면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주식을 사게 된 이유는 이러이러했고 그 안에서 나는 오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걸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를 메일을 올리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이제 되게 잘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뭔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 내면이 담긴 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매력을 거기서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처음에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해줬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 개인 투자자도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긴 하구나. 그래서 이제 20살 때 딱 2년을 각오하고 2년을 아예 각오하셨구나. 트레이드를 배우기로. 네, 그래서 아예 주식으로 그냥 여기서 2년을 해보고 안 되면 돈을 벌러 나가야겠다. 그래서 진짜 기술을 배우러 나가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어차피 그때도 나는 2년 뒤에도 돈도 어차피 없을 거고 나이는 그래봐야 22살. 그럼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까. 그렇네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말이 쉬웠지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별로 안 좋게. 네,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려고 한다? 그럼 너는 그냥 도박꾼이야. 혹은 그때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나았는데 제 때는 아예 더 그랬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IMF 때 뭐 다 터지고 뭐 다 망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는 트레이딩으로 이제 직업으로 삼기로 했으면 그때 또 있었겠다. 리먼 사태 지나고 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2009년. 원래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이 또 안 좋게 보거든. 맞아요. 그 사회적인 시선이 2009년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대로 제가 4년, 5년을 그 직업을 하면서 물론 가족들은 이제 한 2, 3년 뒤에 알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그때까지도 제가 이제 투자를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어디 가서 이제 뭐 밥비를 먹고 살고 있나 보다. 돈 좀 버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투자를 직업으로 한다는 게 그때는 되게 창피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막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직업 같아 보이지도 않고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회적인 활동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립된 방에서 혼자만의 이 경제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조금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간들이 조금 지속되었고 이제 그런 걸 조금 만회하고자 막 이렇게 막 가게도 내보고 막 친구들이랑 뭐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 그렇군요. 네, 활동을 하면서 그런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가게 해봤어요? 바를 했었죠. 바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고 보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서 이제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을 거기서 조금 채우고 그러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가보니까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안 좋게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똑같았어요.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무작정 서울에 그때 상경했어요. 그때 좀 투자가 좀 대박이 나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서울에 그냥 상경해가지고 부모님은 내가 어디 회사에 취직한 줄 알고 취직한 줄 알고 또 결혼도 내가 취직한 줄 알고 다 결혼을 시켰어. 사실은 가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혼도 가짜라는 것 같아. 직업도 없이 사실은 그 전문 투자자로서 그때 결혼했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 당시에 시선이 아주 안 좋았어요. 더 안 좋아가지고 몇 년 동안 하여튼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모르고 계시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이렇게 시선이 안 좋고 지금은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존경받는 사람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인식이 개선되지 않나.
사실 그런 걸 원래 개선하려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어느 정도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투자로 되게 소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하고자 이야기를 올렸던 건데 이제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쩌다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됐는데 원래는 되게 작은 집단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저처럼 이제 투자를 직업적으로 하거나 혹은 이제 투자하는 그 20대 분들이 조금 그 안에서 되게 많은 풍파를 겪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투자라는 건 항상 그런 이 사이클에 따라서 심적으로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겪었던 이야기가 조금 누구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래도 내 투자 인생이 조금 보람차지 않나. 네, 그래서 그렇죠. 작게나마 이제 그걸 사실 찍고 그냥 올리는 거는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이야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제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공원에 가서 핸드폰 하나 올려놓고 막 주저주저 떠들고 띡 올리면 사람들은 그 반응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거의 10년을 혼자서 방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며 살았으니까 누군가랑 소통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거 되게 많은 재미를 느껴가지고 거의 매일 빠짐없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올려서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 사람들도 그 모습을 좋아했고 조금 그런 면을 조금 좋아해 주시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뭘 하셔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때 주식 처음 할 때 공부는 그러면 거기 박스레이스에 있는 보통 그분들한테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뭐 본인들이 계속 매매를 하면서 배웠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작정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조금 성공한 투자들은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이 의사결정이 내려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저를 아예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선정해서 나는 그 사람이 잘하는 되겠다. 사람. 네.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내 색깔이 들어가면 이건 뭣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누군가를 임의로 선정하고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그 많은 영역에서 비슷하게 미러링 하려고 했던. 거의 성공하신 분이네요. 그 사람은. 전 실제로 모르죠. 그냥 사이버의 누군가인데. 네. 실제로는 성공했을 따라했을 것도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네. 궁금하지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실제로 별게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에는 누구나 직업 활동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기의 일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 조금 잘 못했던 부분을 지워나가고 잘했던 부분은 더 잘하려고 이제 단순 반복이잖아요. 훈련이잖아요. 네. 투자에서도 그렇고 투자라는 게 지속하면 굉장히 인생을 관통하는 많은 이 개념들이 나오는데 모든 직업 활동에서 잘하기 위한 노력은 비슷하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지속하고 그 성실함들이 결국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서 그들의 전문성을 만들고 그들은 각 분야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전 직업이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인데 단순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거래했던 내용을 끝나고 다시 본다. 복귀하는 거네요. 네. 네. 잘못된 부분을 지운다. 제가 제일 주변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트레이드 잘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게 트레이드가 확률 게임이잖아요. 네. 확률 게임인데 예를 들면 뭐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주로 종가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야. 종가 매매를 잘하시는 분인데 거기서도 자기가 잘 될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 자기는 이제 70%만 승리를 해도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30%는 뭐 손절하더라도 70% 이게 10번 싸워서 7번만 똑같은 퍼센트지로 손절을 하고 이게 똑같은 퍼센트를 하면
7번만 이기면 2번에 승리한 거니까 네. 계속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도 보면 항상 실패했던 것들을 항상 메모하시고 아, 네, 또 맞아요. 성공했던 것도 성공대로 다 메모해가지고 기록을 다 매매 일지를 다 기록해놓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뭐 그래서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네, 거죠. 실제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분들은 보면 다르거든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네네.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데 타고난, 거의 뭐 프로게이머 하듯이 뭐 네. 그게 아예 몸이 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냥 몸으로 깨지면서 몸이 네. 배인 뭐고 좀 더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좀 더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네. 터득을 하지 않았나 싶은. 맞아요. 그럼 이제 내가 완전하게 이거다 이제 깨닫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게 한 어느 정도 기간 만에 생겼어요?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네. 뭔가 가능성을 본 거는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된 것 같아요. 한 대략 투자 시작하고 한 8개월? 6개월? 와. 정확한 기간이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돈이 없어지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작게라도 가능성을 본 이제 그 시간이 그래서 저는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손놀림이 빠르다는 거죠? 아닌가? 손놀림이 빠르다기보다는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죠. 의사결정이 빠르다. 네. 그래서 뭐 투자시장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네.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가끔씩 옛날에 뵈러 가면은 처음 할 때부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뭐가 독하다 그럴까 사람이 이제 뭐 지독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이도 저렇게 많으신데 근데 20대 때를 이제 그분 얘기 들으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잘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사실 창피해요. 제가 무슨 트레이딩 얼마나 잘하고 뭐 이렇다고 여기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책을 이렇게 뭐 이야기하러 나오긴 했지만 사실 책을 쓴 것도 조금 그렇긴 했어요. 처음에 주식책이라는 게 저희도 시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의 법칙 뭐 하면 이제 뭐 비법 막 이런 책들이 사실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이 굉장히 싫어가지고 왜냐면 주식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주식 시장은 차트에 선 긋고 그렇게 해소되는 이제 시장이 아니었는데 뭐 저게 정답인 양 이제 책을 쓰면 내가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책들을 원하잖아요 출판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책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막 그런 어떤 기술적 지표에 대한 무언가를 많이 담아주세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이제 해주세요. 네. 그 책을 중간에 이제 안 한다 그랬어요. 이제 쓰다가 네. 저랑 이제 제가 이제 그 팀장님 때문에 이제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담당자분이랑 했는데 팀장님이 이제 퇴사를 하시면서 저는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밤에 투자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뒤로 갈수록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담기길 원해가지고 안 할래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1년 거의 한 10개월, 8개월이 걸렸는데 뭐 많은 타협을 보면서 쓴 책이긴 해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자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나. 그렇군요. 네, 투자를 되게 안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투자하지 마세요. 말 왜 해요 이거. 힘드는데 이거 왜 할까?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혼이 담겨 있네 그래도. 잠깐만 이 책 이거 혹시 뭐 지원 받은 거 있어요? 책 5권, 4권 보시고 저희들이 이 책 제목을 쓰라 그러겠다. 이 책이 제목이 뭔지 써주시면은 그분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그때 뭐 초반에 뭔가 투자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방법이 나한테 딱 맞네. 정말 괜찮다 하는 걸 느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확실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요.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거에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사실 정신적으로 피로한 거예요. 맞아. 그 골프랑 똑같네. 감 잡았어 하고 또 나가면 다음날 안 맞는 거야. 그렇다 하던데, 저도 골프 안 쳐서 모르는데, 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골프 되게 좋아하시는 네. 게 되게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맞아요.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아까 방금 했지. 진짜 감 잡았어.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야, 진짜 나는 이거 확실하게 깨달았어. 네. 뭐 트레이드 하다 보면은 막 계속 잘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물론 장이 좋을 때도 있고 네. 뭐 잘 나올 때가 있을 건데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안 맞아.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뭐 급변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진짜 그래서 투자가 이게 꼭 차트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사람의 이 심리가 뭐 들쑥날쑥 뭐 시장에 따라 네. 왜냐면 뭐 또 물량에 따라서 뭐 네. 매도 물량이 갑자기 뭐 많이 계속 오다 쏟아져 나와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어느 타이밍이 예상치도 않은 데서 나오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투자하면서 힘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직업을 10년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되게 거기서 예외가 아닌가. 10년을 했음에도 내가 하루아침에 무언가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직업이 이 주식시장이 아닐까, 투자라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되게 긴장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엔 확실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역시 겸손하시. 보통은 이제 좀 주식 고수들은 나는 뭐 이렇게 나 이런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 뭐 이렇게 대부분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그게 맞잖아요. 왜냐면 그 활동을 그렇게 수십 년 하셨으니까 자기 확신이 생기는 게 맞는데 제가 아직 당연히 경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투자가 정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라는 무언가가 여기서 시장보다 앞서 있다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시장이구나를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가만히 시장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잘 내리고 그래서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공포도 견디고 막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라서 사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자라는 직업이 아름답게 보지만 절대 아름다운 직업이 아니라서 그럼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40억대 이렇게 불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물론 트레이드를 계속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뭐 이렇게 큰 대박이 났을 수도 있는 종목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렇게 큰 수익을 난 종목이 있었는가요? 뭐 제 자산에 엄청나게 기여하진 않았지만 제가 16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증식되다 보면은 단순히 단기 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용 자산이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로 빠져야 되는데 그런 구간에서 제가 16년도에 전기차를 스터디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확실하게 도입된다. 그래서 뭐 2035년,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들이 퇴출될 거다. 나는 이제 그런 시장에 뭔가 모멘텀을 안고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그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국내 기업들 중에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리서치하면서 그때 제가 양극재 회사들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되게 이 장기 투자에서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맞아. 이 산업의 성장과 내가 그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잘 잡아낸 이 포트폴리오의 그 논리의 구조가 맞는 그 과정이 매끄럽다라고 하고 내 판단이 맞았어. 그게 엄청 큰 돈은 아닐지라도 그 과정이 짜릿함을 느껴서 뭐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가 맞았다라는 그 확신을 시장에서 검증해 줄 때 가장 그 한 개인으로서 높은
도파민을 끌어당기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이후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투자로 진행해보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는 걸 또 연습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 투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구나. 내가 했던 어떤 시간을 압축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투자 방식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지향해야 되는 투자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 요건 난 직업의 영역이고 요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업 활동을 겸하면서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나. 산업을 분석하고 그 안에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걸 공부하면 투자는 굉장히 매끄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제가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 투자자분들이. 네,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한 거 말고 또 때로는 크게 실패한 적은 혹시 없었나요? 실패한 적 당연히 많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패했던 투자가 뭐 현대백화점, 현대위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주로 장기 투자로 투자를 한 건가요? 네. 예. 그때는 이제 현대백화점 주로 뭐 가치 위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기업의 이제 뭐 유무형 자산의 금액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다. 네. 이제 이 발상으로 단순히 싸다는 전제하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편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현대 위아도 그렇고 현대 백화점도 그렇고 이 산업 트렌드랑 굉장히 역행하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래 실적을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던 시점인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단순히 싸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다 보니까 계속 떨어졌죠. 그 뒤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 이상증자도 일어나고 이제 더 주식 이제 평단가가 안 좋아지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단순히 싸다고 해서 이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단순히 밸류에이션하는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뭐 PBR이 1위 이하면은 굉장히 싸고요. 그렇죠. 뭐 이 기업은 이 가격에 거래돼서는 안 돼요. 막 이런 기준을 단순히 그런 논리 구조로 접근해서 샀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배워가지고 항상 전체 글로벌 마켓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혹은 비싸더라도 이 산업이 반드시 성장성을 안고 있는 이제 그런 주식에서 많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싼 주식은 일부러 외면하고 오히려 조금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산업 전체는 최소한 연에 15%, 20%는 네,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좀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물론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저는 그게 조금 더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지금 그럼 거의 투자자로서 많이 변부가 되신 것 같으네요. 그쵸, 뭐 이제 뭐 그냥 이게 직업이니까 하나만 잘해서라기보다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무조건 장기 투자로 좀 전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큰 돈을 운용하면 트레이드가 이게 금액이 될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때리면 손절들 시장 다 깨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손절이 뭐 로스컷이 5%인데 예를 들면 때리는 순간 5%가 아니라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금액에 따라서 물론 자유로운 금액이 뭐 대형주를 가지만 대형주는 또 이게 또 워낙 그게 또 안 맞을 수 변동성이 약하니까. 네, 저는 실제로 근데 그걸 감안해서 일부러 대형주로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을 트레이딩 해본 적이 거의 많이 그래요? 없어요. 그럼 뭐 굉장히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뭐 망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결국 큰 돈을 굴리게 될 텐데 이 작은 시장에서 내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이 노력이 막 그렇게 뒷볼 것 같진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그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대형주 시장에서만 운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주식들 안에서만 높은 금액으로 작은 변동성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 트레이딩 인생은 지속되었는데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트레이드 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을 좀 안고 있거나 혹은 대형주들이더라도 항상 모멘텀이 존재하잖아요. 사람들의 시장에 관심을 받고 대형주임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변동성이 같이 참여하고 빠져나오고 그럼 이제 거래 대금이나 시가총액 뭐 거래량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만약에 모니터링을 해서 네. 뽑아낼 때 네. 뭐 어떻게 뽑아내시죠? 종목을 예를 들면 뭐 지금 100개 중에서 뽑아낸다. 네. 시가총액의 기준으로 하면 항상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자체는 제가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항상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주식에 올라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이 다시 살아난대. 소형 원전이 이제 막 붐이래. 뭐 두산중공업에 관련된 무언가가 꿈틀꿈틀하면 이제 거기에 슬쩍 갔다가 이제 계속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슈와 함께 했었고 그거와 비례해서 항상 수익률이 극대화되거나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고 항상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통 예를 들면 이제 매매하는 트레이더마다 뭐 시가 매매, 뭐 종가 매매, 아니면 돌파 매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본인만의 선호하는 기법이 있는가요? 전 종가 매매 막 이런 거 잘 모르고요. 시가 매매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특정 기준이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전날에 제가 계획한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 혹은 마켓이 시작하기 뭐 한 2-3시간 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때만 거래를 지속하고요. 그게 안 되면 빠져나온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뭐 이 주식의 시가는 이 정도 이슈면은 한 2-3% 떠서 시작해도 살만한 가격이다. 이제 그 정도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2-3%를 넘어서는 4-5%가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거래를 하지 않아요. 네, 혹은 3% 혹은 1% 안에서 시작했어. 그럼 내 계획은 그거였으니까 거래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았다 라고 하면 보통 오전장이 이제 11시쯤이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유동성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그래서 주로 그러면 그냥 하루에 다 끝내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거의 하루 안에 다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뭐 특정 변수가 있으면 다음 날까지 좋아질 것 같다고 예상되면 이제 롤오버 다음 날까지 네, 롤오버도 하고 그런 그래서 하나만 한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영역에서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진짜 사실 저도 해봤지만 이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연습과 네, 필요한데 본인은 트레이딩 해보시니까 어떻게 성격상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이 가장 사실 잘 맞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잘하는 사람의 특징.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내향적이고요. 아, 내향적이다 오히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맞는 것 같다네. 이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오타쿠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하나에 뭔가 이렇게 빠져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굉장히 내향적인데 그래요? 지금 되게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네, 소셜라이징 돼서 사회적인 내향성을 갖추게 된 사람인데 저도 실제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 안에서 혼자 그냥 그 시간들을 그냥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조금 그게 우호적인 조건이 아니었나. 그래. 그래서 단순히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조건들 중에 항상 그거는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왜냐면 외향적인 사람은 이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사람이잖아요. 나가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방 안에 갇혀서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이 태생적으로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방 안에 있을 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주식을 트레이드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 호전적이거나 맞네. 좀 충동적인 분들은 투자 자체랑 좀 안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도박도. 네. 궁금했거든요. 누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으로 분류될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친구들을 이제 앉혀놓고 제가 너무 이 사람은 투자를 잘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앉혀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앉혀놓으면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해봐야 알지만 충동적인 사람과 이 호전적인 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약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또 도박에 잘 빠지고 빠지면은 거의 뭐 올인을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에 물타기 계속하고 거다가 뭐 신용 미수까지 다 질러서 또 뭐 빚도 끌어오고 그러면서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또 동강님이 존경하는 트레이더가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에드 세이코타를 제일 뭐 존경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앞에 책에도 저 마켓 위저드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에 나오는 이제 투자자인데 굉장히 인문학적 발상으로 이 투자를 서술하신 분인데 실제로 그분의 성향 완전 반대거든요. 엔지니어에 가까운 성향인데 이 인문학과 엔지니어링은 완전히 굉장히 많이 반대잖아요. 이 기술자 같은 혹은 왜냐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데 되게 수학적으로 증시를 접근하시는 분인데 역으로 이 투자라는 걸 본인 이야기에서 녹여낼 땐 항상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인문학적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좀 매료돼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중에 되게 감명 깊었던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주식 시장에서 그 원하는 것을 얻어간다라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뭔가 투기하고 싶어 들어온 사람은 돈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그 특정 그 도파민이 쏟아지는 그 쾌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그걸 얻어간다. 혹은 누군가 주식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일련의 과정을 버틴 사람들은 뭔가 수익으로 보답받는다. 이제 그런 되게 이면적인 이야기를 그 하나의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걸 얻어갑니다. 로 이제 그냥 표현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뭐 영감을 줬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그렇네요. 투기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건지 쾌감 때문에 와 있나 혹은 진짜 어떤 투자의 어떤 알파를 갖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간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한번 조금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
보면서 정말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담아내셨는데 되게 재밌는 통찰력 있는 좀 그런 말들이 많아서 공감이 많이 됐고 그 영향을 기반으로 저도 투자에 대한 철학이 조금 깊어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사람들이 보면 뭐 저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서성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롤 모델로 정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따라 탈 때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자기랑 잘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맞아야 투자도 그 사람 스타일대로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그 투자 스타일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좋아 보여도 내가 그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면 절대로 비슷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갖는 생각에 비슷한 그 논리의 구조를 갖고 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과 자기 투자 스타일이 비슷한지 좀 그런 걸 점검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롤모델로 삼을 땐. 그게 맞네요. 자기 성향하고 안 맞으면 따라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주로 이제 회사에서 MTS로 이렇게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뭐 에세이코타가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과정이 재밌어서 하는 거라면 재미를 얻어 가시는 거고 대신 취미 활동엔 돈이 든다. 그래서 취미를 하는 그 행동에는 항상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라. 좀 그런 게임에도 돈 주고 하던데요. 네. 요즘 맞아. 취미로 하는 거면 취미로 비용을 지불하고 해라. 근데 취미가 아니고 직업으로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고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누군가는 직업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 MTS 건너편에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다 모여 있지. 특히 트레이더는 뭐 거의 목숨 걸고 하는데. 네. 열도만 가도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엘리트들이 다 거기 모여서 맞네요. 모니터 건너편에서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이 과정의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 상상해 보면 조금 객관화되지 않을까. 이 과정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건 할 거면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직업활동과 이 재테크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이 MTS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걸 재테크로 여기면 안 된다. 그거는 취미활동이고 굉장히 게이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누구는 인생을 거기에 갈아서 그걸 한 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요거 뭐 10분, 20분에서 몇십만 원 벌어서 해야지 이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지 마시랍니다. 하지 마시랍니다. 그러면 이 동광님이 세이코타가 말했듯이 손절 딱 또 도망가라고 했는데 추세가 깨졌을 때 동광님의 손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손절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저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대신 수익도 많이 막 높이는 못 가져가요. 그렇겠죠. 네, 항상 그 기준의 잣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진입하는 시점에 손절의 기준도 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진입할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손절을 정해놓나요? 퍼센테이지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실제로 막 그냥 단순한 이제 기술적 지표를 가격 이제 손절 구간으로 설정할 때도 있고요. 장기 투자에서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 산업은 이렇게 해서 성장할 거고 나는 이 기업이 결국 그 시점이 되면 다시 재평가 받을 거야. 그러면 그 매수 논리가 깨지기 이전에는 가격이 떨어져도 손절하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물타기 하시나요? 근데 그 논리의 구조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제 손절. 이게 헷갈리네.
근데 그 논리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하다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틀렸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 산업의 방향성이라던가 이건 단순히 회사뿐만이 아니라 산업 트렌드가 바뀌거나 규제가 들어온다거나 매크로 환경이 변하는 변수들이 작용했을 때 그 논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이 그럴 것 같아 투자했지만 대외 환경 때문에 이 주식의 환경도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손절할 때도 있고 내 논리가 그때 틀렸구나. 시장은 그게 아니었구나. 예를 들어 보통 시장이 아니라 오늘 예를 들면 딱 살 때 벌써 손절을 정해주고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딩에서는. 네, 트레이딩에서는 살 때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네. 뭐 일단은 가격을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손절할 가격을. 네. 거기다가 자동 로스컷을 걸어놓는가요? 로스컷은 걸진 않고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하십니다. 네,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 기준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실제로 힘든 경우가 많죠. 네? 예를 들면 투자 해야 되는데 일단 기준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트레이드를 많이 해봤지만은 예를 들면 뭐 이 딱 깨지면은 팔겠다. 네네. 하면 제 같은 경우는 뭐 로스컷 걸을 때 막 시간이 날 때는 하지만은 근데 보통 그걸 안 해놓으면은 또 못 팔게 되더라고. 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일이 워낙 많으니까 네, 맞아요. 못 걸어놓으면 또 못 팔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큰 손실은 항상 그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끊었을 때. 네.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팔 수는 없을지라도 절반은 제가 정한 기준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팔고 싶어. 차트는 보시나요? 네, 차트 보여요. 그럼 이제 차트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하는 기준이 보통 예를 들면 뭐 지지선이라든지 뭐 저항선이라든지 뭐 그쵸. 그게 깨졌을 때 뭐 팔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제일 크지 않나요? 그런 기준이. 그죠. 대부분 지지와 저항에 기반해서 이 기술적 지표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이 캔들상에서 저항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표도 많이 활용하시나요? 뭐 이평선이라든지. 이평선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아예 이평선도 지우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좀 굳이 그게 필요한가라고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평선까지는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어떤 특정 뭐 일봉과 주봉, 월봉 거래량은 같이 체크하시고요. 거래량은 그것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거래량은 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코스닥을 했으면 거래량을 봤을 텐데 제가 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거래가 많은 주식 위주. 느낌 온다 어떤 건지. 네. 저는 느낌이 오는데. 네, 그래서 대형주 위주. 대형주 위주. 그리고 이제 추세와 일단 추세가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추세가 살아 있으면 가져가고. 네. 기본적인 추세 매매죠. 그러네요. 네. 우리 다 레슨먼 TV에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잘 네, 맞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다 거기입니다. 네, 맞아요. 다 그 기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젊은이들이 그래도 월급 받아가지고 어쨌든 동강님처럼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은데 주식 투자 월급 한 200~300만 원 받아가지고 매달 한 5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주식으로 1억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조언해주고 싶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나는 이제 1억을 꼭 모아야 되겠어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다. 나도 좀 배워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주변에. 네. 월급 200~300만 원 받는 자기 직업을 500~600만 원 받는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게 더 빠르다. 연봉을 올려라. 네. 열심히 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네. 자기 분야에서 퍼포먼스를 키우는 게 더 빠르지. 투자를 50만 원씩 투자해서 1억을 만들겠다 과정보다 그게 훨씬 쉽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건 알면서 근데 이걸 받아도 못 모으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투자로 무언가 저는 하면 안 된다. 500만 원씩. 그럼 500만 원 벌었다. 500만 원 벌면은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그냥 저축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저축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본인의 소득을 더 늘리고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그 자기 직업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더 높아진 소득으로 안정적인 그냥 대형주들에 납입하듯이 잘 투자하는 게 1억에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200~300만 원 받는데 소득으로 50만 원씩 저축해서 1억을 만들래? 그러면은 굉장히 리스키한 주식을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형주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직업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자기 퍼포먼스를 올려가지고 월급을 좀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네, 그 바탕 내에서 또 그걸로 또 투자를 해서 안정된 회사 투자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라. 네, 그게 훨씬 더 개인의 인생에서 저는 행복한 길이 아닐까. 아주 공감이 갑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돈을 쫓다 보면은 결국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결국은 또 투자해서 망가지고 월급 자기 그것도 못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엄한 데도 한눈 팔기보다 자기 커리어, 자기 직업 활동에 더 전문성을 쌓는 게 훨씬 그 시간 대비 효용이 높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랑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방금 했던 이야기 많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 책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20대 분들과 이제 30대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특히나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이 공격적인 특이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잘 안내해주고자. 왜냐면 주식시장 한 번 떠나긴 너무 쉬운데 다시 돌아오긴 어렵거든요. 아, 이번에 장이 좋아서 1월, 2월에 막 장이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연말 되니까 또 장이 내려앉네? 나랑 주식이 안 맞는 것 같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떠나면 한 3, 4년 뒤에 또 이렇게 호황장세 돌아오면 또 이제 그때 다시 돌아와요. 막 사람들이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맞아요. 갑자기 그때 동안 3, 4년 동안 모았던 돈을 그 하루 만에 이제 참여해서 수익률을 저조하게 만들고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가난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이제 경제 미디어를 그냥 하는 사람들은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저처럼 하세요. 따라오세요. 이런 활동이 보통 일반적인 이 시장에서의 논리의 구조인데 그렇죠. 제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저는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제 주변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떠났고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지켜봤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만큼 잘못된 행동은 없겠다. 그래서 내가 겪어온 주식시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들을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서 이 개인의 삶에서 잘 안내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형처럼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뭐 한다고 주식하냐. 그거 뭐 니네 얼마 뭐 그 크립토 해봤자 직업으로 할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그거 아껴서 하루라도 여행이라도 가던가 직업으로 할 거 아니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에 더 투자해. 거기서 뭐 너가 1, 2천만 원 더 번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돈으로 아예 놀자고 마음먹었으면 여행을 가서 화끈하게 쓰고 뭐라도 느껴. 그게 내가 이제 느껴온 20대 인생인데 그냥 그런 과정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지 어떤 그냥 단순한 여가 활동처럼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수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진짜로 직원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해주고 개인의 인생에서 더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투자는 항상 그런 데서 항상 노이즈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그 순간에 빠져서 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주식시장이고 뭐 요즘엔 암호화폐 시장인데 직업으로 하는 거면 진짜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면 가볍게 해라. 너 인생에 더 투자하고 친구들이랑 더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더 좋은 인생이다. 나도 내 주변에 난다긴다는 투자들 많이 받고 돈 많다는 사람 다 봤지만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 시절을 추억한다. 왜냐면 항상 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살잖아요, 사람은. 아, 내 과거가 그때는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또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제 아름답게 또 색을 채워주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그 의미 없는 무언가 사고 팔고, 그 단순한 오락처럼 접근하는 그 시간들이 저는 가장 아깝다라고 느껴져서, 네, 좀 그런 걸 많이 저는 안내해주고자, 워라밸 즐길 거면 화끈하게 즐기고, 맞네요. 네, 본인 일은 열심히 할 거면 더 열심히 해라. 네. 그게 투자다. 맞습니다. 이 투자는 저도 막 투자를 오래 하면서 어떻게 워라밸을 많이 즐기면서 투자를 해왔는데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그러지 않고 있다만. 하여튼 뭐 진짜 투자라는 게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뭐 일도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좋은 회사를 사서 장기적으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다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진짜 워라밸을 충분히 즐길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뭐 시청자들한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죠. 제가 사실 뭐 대표님 앞에서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시간들인데, 투자라는 게 그냥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되게 다른 인생을 펼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꾼 게 주식 투자였지만 또 많은 걸 빼앗아간 것도 주식 투자였거든요. 그 긴 뭔가 외로운 시간들, 이제 그걸 단순히 돈으로 치환해서 받았을 뿐이,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뿐인데, 많은 분들이 이 투자라는 걸 생각할 때, 자기 시간을 진짜 투자할 때, 그리고 그걸 진짜 진심일 때 투자의 성과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누가 좋다 해서 사서 당연히 오를 수 있죠. 주식시장은 항상 저랑 주식 투자 몇십 년이나 해오신 대표님이나 오늘 주식 계좌를 처음 열어서 투자를 시작한 20살 청년과 하나의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동등한 확률을 갖는 그 시장이란 말이에요. 초심자와 몇십 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50대 50이라는 유일한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 초심자의 그 몇 번의 행운, 그것만큼 정말 위험한 게 없으니까 되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돈을 다 가져와서 주식 투자해야지, 이걸로 인생을 바꿔야지, 이런 접근 방법이 당연히 사회적인 환경이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지만 어쩔 수 없음에도 거기서 중립을 잘 지켜야 또 저는 제 나이 또래 이제 투자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만큼 실패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절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배재환 대표님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투자 방식을 많이 취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저한테 트레이딩으로 돈 벌어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해온 길이 단순히 안정적이지 않은 길이면 너무나 잘 알기에 솔직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고요. 인생을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살겠다고 주식 투자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하세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오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책 제목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 나중에 써주시는 분한테 우리 추첨해서 선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